하루 10분 디지털 경제 뉴스 디지털투데이 데일리픽입니다. 애플이 지난달 출시한 아이폰 12가 국내에서도 품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아이폰 관련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따르면 아이폰 12 구매자들 사이에서 디스플레이 관련 다양한 결함 호소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검은 화면을 재생했을 때 검은 화면이 아닌 회색빛이 나오는 비샘 현상, 일시적으로 화면이 깜빡거리는 번개 현상, 어두운 곳에서 화면이 녹색빛을 띠는 녹조 현상, 디스플레이 밝기가 균일하지 않고 일부에서 붉은빛을 보이는 벚꽃 현상, 화면이 노랗게 보이는 오줌액정 현상 등이 도마 위에 올랐죠. 올해 출시된 아이폰 12 시리즈는 전 모델 모두 OLED 패널을 채용했습니다. 하지만 아이폰 12 일부 제품에서 OLED 디스플레이 특성과 맞지 않는 결함들이 발생하면서 소프트웨어 또는 OLED 스크린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주장들도 나오고 있죠. 이외에도 카메라 결함, 게임 실행 시 나타나는 발열과 비정상적인 배터리 소모 현상, 외관 찍힘, 날카로운 마감 등 프레임 마감 불량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결함 문제가 계속 제기되자 애플은 해당 사항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현재 조사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원인과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거래 중소기업에서 기술 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비밀 유지 계약을 맺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를 근절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기부는 이 개정안을 오는 20일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대기업에 기술 자료를 제공할 때 양측의 비밀 유지 계약 체결이 의무화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중기부는 향후 표준 비밀 유지 계약서를 마련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기술 자료를 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다른 거래기업에 제공해 중소기업이 손해를 볼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배를 배상해야 합니다. 중기부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공정한 상생협력 문화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미국 전기차 대표주 테슬라가 미국 증시 대표주가 됐습니다. S&P 500 지수에 편입이 확정된 것인데요.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테슬라는 오는 12월 21일부터 S&P 500 지수에 포함됩니다. S&P 500 지수는 미국 증시에 상장된 500개 대형 기업의 주식을 포함한 지수로 국제신용평가기관인 미국의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가 작성합니다.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지수로 S&P 500 지수에 편입됐다는 것은 테슬라가 미국 대표 기업 반열에 올라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적 고공행진으로 테슬라 주가는 지난 1년 동안 400% 가까이 폭등했습니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이미 지난 7월 자동차 기업 시가총액 1위인 토요타를 넘어 현재 3,868억 달러, 약 428조 원에 달합니다. 테슬라의 S&P 500 지수 편입 소식이 전해진 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13% 이상 급등한 462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민간 우주기업 스페이스X가 쏘아올린 유인 우주선 리질리언스가 국제우주정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고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페이스X에 따르면 리질리언스의 유인 캡슐 크루 드래곤은 이날 한국 시간으로 오후 1시 1분께 국제우주정거장과의 도킹에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한국 시간으로 전날 오전 9시 27분 우주비행사 4명을 태우고 미 플로리다주 케네디 우주센터에서 발사됐으며 27시간의 비행 끝에 국제우주정거장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발사는 민간 우주운송 시대의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우주비행사들은 국제우주정거장에 최장 6개월간 머물며 다양한 우주과학 실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김해 부산 신공항 건설안을 사실상 백지화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는 17일 타당성 검증 결과 발표를 통해 김해 신공항안은 안전, 수요, 환경, 소음 분야에서 상당 부분 보완이 필요하고 미래 변화에 대응하기 어렵다고 진단했습니다. 나아가 김해 신공항 추진은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죠. 검증위는 특히 안정성 문제와 함께 공항시설 확장을 위해선 부산시와 협의해야 한다는 취지의 법제처 유권 해석을 인정, 김해 신공항안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검증위는 동남권 관문 공항으로서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번 결과 발표는 검증이 시작된 지 11개월 만에 이뤄진 것입니다. 검증 결과 발표와 동시에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은 김해 신공항 사업의 백지화를 전제로 가덕도 신공항 건설 특별법을 발의키로 하는 등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나섰습니다. 야당도 정부의 정책 일관성이 지켜지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면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논평했습니다. 서울시는 17일부터 서울 스마트 불편 신고 앱의 불법 주정차 신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개편된 신고 체계에서는 앱을 켜고 불법 주정차 차량 사진을 찍으면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누적된 신고 데이터와 GPS 정보를 기반으로 해당 장소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위반 유형을 알아서 찾아줍니다. 앱에서 사진을 촬영하면 시간과 위치 정보가 자동으로 저장돼 당일에 한해 사후 신고도 가능합니다. 지금까지는 불법 주정차 신고를 하려면 앱에 접속해 위반 사항 선택, 유형 선택, 선택한 유형 신고 요건 확인, 차량 번호 입력, 단속 사진 촬영, 보내기 순으로 모두 6단계를 거쳐야 했습니다. 이제는 간편하게 앱을 켜고 사진만 찍으면 차량 번호판 숫자가 자동으로 인식됩니다. 중국에서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면서 스모그 악몽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중국 현지 매체에 따르면 중국 국가대기오염 방지 연합센터는 베이징 등 최소 54개 북부 지역 도시에 대기오염 심각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대기오염 영향권은 베이징과 허베이성, 산시성, 산둥성, 산시성 일대입니다. 베이징의 경우 17일 오전에 스모그에 비까지 섞이면서 전방 100m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스모그가 심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환경 전문가들은 기상 악화와 코로나19 안정 후 산업활동 회복 및 지역 간 이동 증가, 겨울철 난방이 중국 북부 지역의 대기오염을 가속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중국 북부 지역의 경우 지난 15일부터 중앙 난방이 일제히 시작되면서 대기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죠. 베이징 소식통은 베이징을 포함한 중국 동북부 지역의 스모그는 바다 건너 한국에도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걸로 보고 있다면서 중국 경제 정상화가 올 겨울 한국과 중국의 대기오염 관리에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정부가 17일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1.5단계로 격상하고 강원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지역을 선정해 상향 조치토록 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코로나19 지역 유행이 본격화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대규모 확산을 막기 위해 서둘러 1.5단계 격상 조치를 취했습니다. 최근 일주간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가 수도권은 100명 이상, 비수도권은 30명 이상일 때 1.5단계로 격상되는데 수도권과 강원의 경우 이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수도권의 일주일 일평균 확진자는 111.3명, 강원은 15.3명으로 각각 집계됐습니다. 행복한 하루 디지털투데이였습니다.